자, 112회 시황산업 실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6월 12일 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단타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매입하였다. 자, 수수료는 요 매입가액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K대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시한 산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진입해 주시고, 자, 날짜가 6월 12일이죠? 6월 12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보니까 5,000주인데 한 주당 2,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차변에 1,000만 원에 자, 수수료가 1%니까 10만 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은 자, 우리 시한산업은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단기 매매증권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우리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대변에는 여러분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7월 9일인데요. 자, 5월분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한 소득세 300만 원과 지방소득세 3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7월 9일. 자,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건 대변에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금. 그럼 차변에 예수금이 줄겠죠. 330만 원 예수금이 줄 거고요. 자, 대변에 뭘로 납부했다?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7월 21일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공정가치 3억 5천만 원 업무용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자, 근데 토지를 이제 우리가 이전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 2천은 보통 예금은 납부했다. 자, 그럼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7월 21일 날 자, 차변에 토지가 증가되겠죠. 자, 그럼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무상 취득을 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날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공정가치가 3억 5천인데 문제 보시면 취득세로 또 2천이 나갔죠. 그럼 취득세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이 토지의 취득원가는 그렇죠. 3억 7천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대변에 자, 3억 5천만큼 공짜로 받은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산, 그렇죠. 수중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3억 5천만 원 잡아주시고, 자, 2천만 원은 취득세는 뭘로 지급했어요? 그죠?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9월 20일 액면 3,500만 원짜리 사채를 3,410만 원에 할인 발행했네요. 그죠?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자, 우리 사채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었죠.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가 9월 20일이죠. 자, 9월 20일. 자, 사채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차변의 보통 예금. 자, 3,410만 원. 자, 대변에 사채 발행하면 사채라고 분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액면 금액 얼마죠? 3,500. 그래서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90만 원만큼은 차변에 뭐죠, 여러분?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되는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10월 21일 날 정기에 발생한 주식회사 도담의 외상매출금 10만 달러를 회수하고 즉시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전기 결산일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사용해라. 자, 올해가 2025년도인데 작년도 말에 115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1250원으로 이 10만 달러를 회수한 겁니다. 자, 그럼 분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10월 21일. 차변에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죠? 자,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10만 달러인데 곱하기 올해 10월 20일 날의 환율 1250원을 하게 되면 1억 2,500만 원이 환가됐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 코드는 도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직전 연도 말인 24년도 12월 30일 시점의 환율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1150원이 적용돼 있을 거예요, 장부에. 10만 달러에 1150원 하게 되면 그렇죠. 1억 1,500만 원. 자, 그럼 1,000만 원만큼은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긴 거죠. 자, 이렇게 거래가 종결됐을 때 이때는 외환 환산 이익 그러면 안 되고요. 외환 차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7월 2일 날 기기장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부품을 교체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이고, 자, 대보상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러니까 기기장치 주요 부품 교체하고 대보상사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겁니다. 종이 생겨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부품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보니까 여러분 자, 7월 2일이죠. 7월 2일. 자, 기계 부품을 교체하고 생계환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입의 과세. 자, 부품을 교체한 거예요.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50이니까 그렇죠. 1,500하고 150. 자, 거래처는 대보상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아니죠. 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에 열을 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혼합으로 가서 자, 여러분 이거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선비예요, 기기장치예요? 그렇죠. 기기장치로.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 나가요? 그렇죠. 당좌예금이 나간 걸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7월 24일 날 마케팅 부서 직원 야식을 참맛식당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자, 부가세가 8,000원 찍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7월 24일인가요? 7월 24일. 자, 7월 24일로 들어가시고,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니까 매입에 뭘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가로 하시는 거죠. 자, 품목은 야식이라고 뭐 적당한 키워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포함된 88,000원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요 거래처는 참맛식당이라고 나와 있고, 자,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 부서 직원 야식이니까 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자, 8월 1일 날 제품의 영업 관리를 위하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빠름자동차에서 구입했다. 자, 배기량이 1000cc가 넘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말한다고 했었죠.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 불공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대금은 3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자, 생계와서 받았지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승용차. 자, 금액은 2,500이라고 생계와서에 나와 있고요. 자, 거래처는 빠름자동차. 자, 전자생계화사로 되어 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 자, 불공제 사유는 뭐예요? 그렇죠. 개별소비세.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승용차를 구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죠. 자, 250만 원 공제 못 받는 것도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뭐예요, 여러분?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300만 원은. 그럼 나머지는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러시면 안 돼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끝까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입니다. 8월 11일 더뷰 상사의 제품을 개당 2만 원에 2,000개를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전자생계에서 발급했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30%, 요 공급가액의 30%는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우선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8월 17일. 8월 17일로 이동해 주시고 제품을 팔고 생계와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 자, 모니터 외라고 나와 있네요. 수량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더뷰 상사에 팔았고요. 자, 전자생계환사라고 나와 있죠? 전자. 분기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자, 문제에서 공급가액 4천만 원에 30%. 1200이죠? 이거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 예금 잡아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럼 뭐예요?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끝까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1월 30일 날 미국의 KYM사에 6만 달러를 제품을 직수출했다. 자, 3만 달러는 지금 신고일이 27일이고 선적일이 11월 30일이네요. 선적일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자, 공급 시기 전에 환가했을 때는 환가액으로 하고 그 선적일 이후에 환가했거나 선적일 이후에 외화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하는 거니까 지금 신고일은 의미가 없고요. 선적일은 요 환율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11월 30일. 자, 매출에 직수출한 거. 매출에 그렇죠. 수출. 자, 문제 보시면 제품이죠. 자, 과세 표준이 중요한데요. 6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날의 환율 얼마죠? 1310원. 그러면 7860만 원. 자, 누구한테 수출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KYM사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KYM사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니까 1번 직접 수출로 구분해 주시고요. 신고번호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신고번호는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6만 달러 중에 3만 달러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차변의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3만 달러 곱하기 환율이 1310원이니까 3930만 원이죠. 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까지
입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